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의원님께서 장으로 계신 여의도 연구원 어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다수의 국민들이 잘 됐다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폄훼하고 있는 세력은 북한, 중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일부 세력들인데, 사실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예. 바이든이 초청한 두 번째 국빈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 데다가 성과도 보면 북한이 열을 올리고 중국이 열을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예. 우리의 주적 국가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 보면 잘된 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핵 관련해서 나토보다 한 단계 진전이 됐거든요. 네, 예. 나토가 핵 공유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는 30개 나라가 모여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건데, 예.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30나라가 되니까. 예. 근데 이번에 구성된 NCG는 1대1입니다. 미국이 최초로 예. 단일 국가와 함께 핵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한 단계 진전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예. 우리는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제2 그 한미상호 방호조약에 해당한다. 네. 고할 정도로 돼 있고, 북한이 만약에 움직이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도 들어있고요. 예. 전략자산 상시 배치, 그다음에 핵 대응 연습 정례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그 러시아에 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국과 네네.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가 이거를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한미동맹이나 한미일동맹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걸 보면서 예. 아마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안보적인 부분에서 성과는 있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59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네.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우주항공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과학기술 쪽에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과학기술 그러면 미국이 최고고 우리는 뒤진 걸로 흔히 생각했지만 이번에 당당하게 미국과 파트너로 네. 협력 관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또 실력이 상당히 인정받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국내 현안으로 돌아가서요. 근로자의 날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했고 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동 법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를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는 노동계 사이의 대립 이게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분신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 예.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이 보면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열어라.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아라. 네. 고용 세습 이거 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예. 폭력 시위 너무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조는 이걸 노동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 고용 세습하지 마라, 폭력 시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조의 규정, 즉 탄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다. 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정권을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민노총은 최근에 국정원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네네. 북한의 지령을 많이 받아서 움직인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언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권 흔들기에만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되고 국민적인 시각으로 투명성, 고용세습, 폭력시 이런 걸 스스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건폭으로 규정을 하면서 노동계를 지금 옥죄고 있다. 이게 이제 노조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옥죄는 게 아니고 정상화죠.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고용세습하지 말라고 예. 하는 게 어떻게 옥죄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당내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녹취록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진복 수석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진화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또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비판하려면은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사실이라고 규정을 하고 비판들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송영길, 이정근 녹취 녹음 파일하고는 다르거든요. 네네. 그건 당사자들의 녹음이 목소리가 그대로 나온 것이고 예.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이진복 수석하고 대화한 녹음이 아닙니다. 예.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네. 보좌진 중에 해고된 한 분이 이제 언론에 MBC에 릴리스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즉 그 이진복 본인의 목소리가 이진복 수석의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태영호 의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본인이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보좌진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즉 태영호 이진복 대화가 진짜 있었느냐 그 녹음이 있냐 이러면 있으면 문제가 좀 되겠죠. 예, 그렇지만 송영길 이정도는 녹음이 있는데도 지금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좌진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태용호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네, 태용호 의원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공천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여론들이나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네네. 보좌진들 그렇지 않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용산하고 관계도 좋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산과의 어떤 관계가 좋은 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발언을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두 분 사이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이진복 수석이 부인하고 있고 그걸 입증할 만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이 공천 이제 앞두고 당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지는 않으신지 혹시? 공천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 세력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선거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지 누가 얘기한다고 누가 압력 넣는다고 이런 공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오늘 공식 지정이 되죠. 오늘 고시가 되는 건데 행정 절차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법 개정만 남은 부분인데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미온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미온적인 걸 넘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민석 의원이 이제 정책위원장이 되면서 영등포에 있거든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산업은행.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뭐 의원들 수명이 10여 명이 이제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원래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이걸 하고 싶었다면은 사실 방송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임대차 3법 등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시킨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은행법은 아직 소위의 계류가 돼갖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시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답답한 거는 우리 부산 의원이 3분이나 계시고 또 한 분은 정무위에 계시거든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근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가 중앙공원에 YS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는지요? 제가 보고 있죠.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부산의 큰 정치인이고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단식 민주화를 위한 단식 투쟁도 하셨고 하나의 척결, 예. 금융실명제 이런 큰 여러 가지 개혁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념관 짓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예. 노무현 기념관이 서울과 봉화 양쪽에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럼 김대중 노무현은 되고 김영삼은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좌파는 되고 우파는 안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좌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예. 부산을 위해서 예를 쓰셨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신 김영삼 기념관 당연히 지어야 된다. 이름도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